네, 안녕하세요. 해설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한유화가 고점에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40만 5,500원 찍고 지금 24만 1,500원까지 거의 40% 이상 하락을 한 종목인데요. 그래서 이 종목이 추가 하락을 할지 상승 여력이 있는지 함께 이제 기술적 차트 분석, 그리고 기본적 분석, 그리고 왜 하락을 했는지 리포트 부분 전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최근에 화학업종이 약합니다.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가서 3,300포인트도 돌파를 했는데 화학업종이 약하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학업종이 지금 정점을 찍었다. 업황이 피크를 쳤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유가입니다. 유가, WTI 보시면은 이제 74불까지 어느새 올라가 있습니다. 다른 원자재들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 있는데 유가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일반적인 화학 업종의 주 원료가 원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가가 계속적으로 오르면은 수입을 해서 생산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수익성이 악화가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 때문에 요새 화학업종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럼 이제 종목으로 돌아와서 먼저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은 거의 다 온 것 같다라는 의견인데요.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먼저 월봉을 보시면은요.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고점을 찾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고점을 이렇게 이어보자 카카오 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고점이 이렇게 나오죠. 이어보겠습니다. 여기 고점에서 이렇게 상단을 가고 이번에도 이제 상단까지 이제 고점 목표치를 잡는 법이 상단 추세선을 이으면 이렇게 고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상단에 맞고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이제 장기적으로 큰 추세에서 월봉상 고점은 한번 쳤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하락할 때는 N자형으로 빠져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하락의 목표치를 찾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목표치가 좀 짧죠.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하락을 해서 목표치가 더 나오지가 않았었죠. 하락의 목표치가 완성이 되려면은 이렇게 요 정도까지 이제 나왔어야지 하락의 목표치가 나오는 거였는데 여기서 이제 하락의 목표치가 나오지 않았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락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목표치가 N자형으로 다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 기간만큼 내려가면 이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하락의 목표치가 어느 정도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을 주려나 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빠졌죠. 이때 왜 빠졌죠? 매도 리포트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대한유화에 대한 매도 리포트가 여기서 그럼 리포트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잘 봐야 돼요. 리포트는 좋을 때는 주가가 막 상승하고 좋을 때는 좋은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안 좋을 때는 매도 의견 나오고 목표 주가 하향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 리포트를 찾아보면은 자 여기 좋은 리포트가 이렇게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좋은 리포트가 이제 쏟아졌는데 근데 주가가 잠시 상승을 하나 했더니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리포트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반대로 보시는 게 좀 좋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최근에는 보시면은 주가가 계속 빠져요. 그런데 유한타증권 눈높이를 낮춰라. SK증권 목표 주가 하향. 이제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을 하니까 또 매도 리포트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추가 하락을 한 번 더 한 거죠. 여기서 이 구간에서. 그래서 리포트는 좀 반대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주가가 막 오르고 있을 때는 증권사에서 상승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데 주가가 빠지고 있을 때는 더 심리를 좀 자극시킵니다. 주식을 막 매도하게 유도를 하죠. 그러면서 매도 리포트가 막 나오는데 그 리포트는 신뢰해서는 안 된다. 내용만 보세요, 내용만.
그리고 신뢰해서는 안 되고, 이걸 반대로 했을 때 역사적으로 수익률이 더 좋았다. 리포트 매수 나와서 매수했을 때는 얼마 안 가 주가가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안 좋다 막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데 안 좋다 막 이런 리포트가 나올 때 추가 빠지고 다시 올라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경험을 해봤을 때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의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얘는 하락의 추세가 정직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내려와요. 추세선은 계속 맞죠. 하단 맞으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잠깐 여기서 강의를 해드리면, 여기를 이탈을 해서 매도의 클라이막스가 나오면 요때는 절대 매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추세를 깨고 이탈하면 과매도권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 사례를 한번 볼까요? 어버브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가 이제 멤버십에서 실제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얘가 요렇게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단부터. 여기서 이제 이탈을 하면 과매도권이니까 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보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추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게 움직이다가 좀 이렇게 빠져버렸으니까 여기는 이제 과매도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가 과매도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했다면 바로 이렇게 과매도권에서 바로 올라오죠. 이렇게. 그래서 하락을 이렇게 추세를 그리면서 잡으시면 됩니다. 하나 더 보면은 LG화학도 실제로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죠. 절대 매도 구간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요날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하단 추세가 왔기 때문에 오히려 빠지면 과매도권이지 지금 손절하시면 안 된다. 분명 영상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상승이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대한유화도 그 하단의 추세를 보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몇 달 동안 이렇게 추세를 하락을 했는데 뭐 어느 정도 지금 하락의 목표치는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목표치가 온 건데 리포트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진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하락은 이제 제한적이고 하락이 어느 정도 다 온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만약에 여기서 여기를 이탈시키는 과매도가 나오면은 그때는 도망가는 게 아닌 내가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지금도 어느 정도 하락은 거의 다 왔다라는 의견 좀 말씀드리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갭이 있죠. 갭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갭까지 메우는 작업이 좀 진행이 됐고, 상승 갭을 메꾸는 모습까지 진행이 됐다 라고 이제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은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하락 쐐기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락 쐐기형은 막 하락하다가 이게 만나서 하락 쐐기가 맞으면 이렇게 상승을 하죠. 그런 하락 쐐기형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갭까지 좀 메꾸는 흐름. 그리고 리포트도 매도 리포트가 쏟아지면서 추가 하락을 만들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좀 매도의 자리가 아니다 라는 의견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이제 갭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이전에 현대차도 그랬었죠. 현대차 갭을 메꾸면 적극 매수 구간이다.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 이제 갭을 메꾸고 현대차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거거든요. 여기가 다시 또 이 갭 부분을 지지를 받고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유화도 갭을 메꿨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 좀 저점에서 매수가 입질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팔다가 최근에 이틀 연속 좀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요.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 보면은 뭐 지분율은 괜찮습니다. 지분율 많이 대주주가 가지고 있고,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컨센서스가 계속 좋게 나옵니다. 컨센서스가 3,415억으로 나오죠. 매출 뭐 영업이익 면에서는 뭐 하락하고 떨어지고 그러진 않고, 뭐 유보율 보시면은 뭐 회사의 산후 유보율도 많고 부채 비율도 적습니다. 이제 부채도 거의 없고.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이 종목을 투자를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가를 봤을 때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쪽이 있습니다.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가 된 건 이제 돈을 쓴 거죠.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이게 플러스로 가면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계속적으로 가면은 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을 계속적으로 늘리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잘 보셔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영업 활동, 현금 흐름도 이것도 플러스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좋은 것이고요. 내가 어떤 회사를 투자를 할 때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는 기업들이 좋은 기업이다. 왜냐? 내 제품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 부분 팁이니까 꼭 확인을 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적이나 재무제표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죠. 굉장히 탄탄하고 이제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 이평선들이 밑에서 올라오면서 정배열을 만들죠. 최근에 121선을 제외를 하고는 하락으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121선이 아직 상승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강하게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는 121선까지 이제 누워버리면 추세가 완전히 하락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이평선이 밑에 있으면 이제 지지 역할을 하죠. 지지 역할을 하는데 위에 있기 시작을 하면 이제 저항의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121선 정도까지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 다시 단기간에 뭐 이렇게 40만 원을 가고 하는 부분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좀 힘들죠. 아무래도 이제 많이 좀 매물을 이렇게 쌓아놓고 내려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바로 이렇게 V자로 가기에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난 모멘텀이 아니면 좀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목표치는 한 121선 20만원대 후반까지 29만원 정도까지 상승 여력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이제 올라와서 다시 어느 순간에서 저점을 높여야겠죠. 그래야 이제 상승 추세로 다시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흐름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추세를 또 만들어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돌려야지 올라가는 게 이제 주식이니까, 단기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그런 포인트 좀 보시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어느 정도 하락까지 온 것으로 보여지고 추가 하락 시는 과매도 구간이다. 그런 구간에서는 관심 갖고 계속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대한유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음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